네, 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장 속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배당 ETF가 인기 있는 이유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동우 삼성자산운용 ETF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내용, 이 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월배당 ETF가 계속해서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배당 성장형 ETF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슈드가 있죠. 이 최근에 슈드가 테슬라를 제치고 순매수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 변동성을 키우는 미국 증시다 보니까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자라고 좀 투심이 변화된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와 같은 고변동 기술주의 변동성을 감내하기보다는 또 지금과 같이 또 트럼프별 변동성이 사실은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좀 더 주식을 완전히 빼기는 좀 아쉽고 좀 주식을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대신 좀 보수적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니즈가 좀 많이 커졌다고 저희가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중순 기준으로 슈드 순매수 순위 3위권 진입 이 자체가 사실은 이런 주식 중에서 나름 이제 안전자산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그런 배당주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변동성의 우려는 있지만 중장기 배당 수익과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동시에 노리는 그런 밸런스 전략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드는 아무래도 조금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배당 성장성이 동시에 입증이 된 종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ETF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배당 ETF의 개수와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일단 미국 상장된 전체 ETF의 규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5월 기준으로 10.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 4천조 원이 넘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배당을 추구하는 컨셉의 ETF가 약 183개로 현재 집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운용 중에 또 총 자산도 4,540억 달러, 즉 약 650조 원에 이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주요 배당 ETF로는 앞서 슈드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VIG로 알려진 이 뱅가드의 배당주 ETF가 사실은 슈드보다도 더 순자산 규모가 큰 배당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슈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배당주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블랙록의 HDV라든지 혹은 스파이에다가 D를 붙인 이제 스파이디라는 ETF들도 대표적인 배당 ETF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컨셉의 ETF들이 있는 거를 생각하면 배당 추경 ETF의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다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슈드는 장기적 배당 수익과 또 자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슈드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를 해야 편입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슈드에 포함된 종목과 배당 수익률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슈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순자산 이제 68빌리언 달러, 즉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미국의 배당 ETF 규모가 약 65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슈드만 거의 10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초대형 배당형 ETF라고 그러네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보면 이제 코노코필립스라든지 버라이즌, 그 통신사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우리 뭐 대표적인 음료 소비재로 알려진 종목인데, 이렇게 이미 각자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확고한 현금 흐름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걸 통해서 또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슈드 ETF의 지수 방법론을 뜯어보면 뭐 재무적으로 우수한 종목들이 뽑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 4회 배당이 지급이 되고, 근데 최근 1년간의 배당 수익률은 약 3.5% 정도. 그렇게 배당 성장률 또한 이제 연에 10%로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적으로 좀 우량한 기업들이 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슈드 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연간 배당률이 3%대면 사실 배당 수익률만 따지고 본다면 연간 수익률 5%대 고배당 ETF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슈드가 그렇죠. 가장 좀 많이 아쉽죠. 예. 사랑받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배당률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고배당주다라고 하면은 흔히 드는 생각이 배당은 되게 잘 주는데 주가는 별로 이렇게 기대할 게 없어라는 생각들이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슈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배당률만 보면 3%대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그냥 배당만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고배당에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배당과 성장을 일부 좀 둘 다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더 슈드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인기가 많이 좋았었고요. 또 특히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배당주들이 비교적 하락폭도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위험 부담대로 줄여가면서 또 시장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배당주 외에 일정 부분 성장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가 상승도 같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라고 인식이 되던 거를 하나의 ETF로 달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하시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배당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얻어갈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슈드가 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안정성이 좀 장점이기는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2% 부과가 되는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거든요. 네. 장기 투자를 할 때 절세를 하고 싶다면 좀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할까요? 네, 사실 해외 주식이 됐던 해외 ETF가 됐던 직접 투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연간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고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는 이제 매년 차익 실현을 하는 이 비과세,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자체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하면서 이제 차익 자체를 분산시켜서 실현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해외 상장된 ETF뿐만 아니라 역시나 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미국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 최근에 S&P 500만 해도 작년, 재작년 연간 수익률이 다 20%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에 20%면 그게 한 200에서 이제 그렇죠. 많게 보면 250만 원이 될 텐데 그러면 딱 비과세 한도에 이미 근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점점 내가 이 투자의 파이를 키워서 약 1억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20%만 벌써 2천만 원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해외 투자는 하시는 건 좋겠지만 좀 국내에 또 연금 계좌라든지 IS 계좌라든지 굉장히 절세 계좌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나름대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또 전략적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 배당 투자를 할 때 받은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들었는데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원금만 키우는 경우와 바로 좀 재투자를 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사실 장기적인 수익 측면에서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재투자하시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 5년간에 연 4% 배당을 받고 주가는 연에 5%씩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원금은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재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뒤의 수익이 이제 약 1,276만 원. 이것도 뭐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배당을 그대로 재투자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복리를 적용하면 약 1,338만 원. 그러니까 약 50만 원의 이제 차이가 벌써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내 원금의 규모, 그다음에 이익이 나는 수익률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면 이 차이는 훨씬 더 다시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이 복리의 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내가 당장 배당금을 매달 찾아서 쓸 니즈가 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재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장기 성과를 불려 나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리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바로 재투자를 하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배당을 주요 전략으로 삼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추가로 얻는 커버드콜 전략 ETF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네. 커버드콜 ETF는 국내외에서 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가요? 네, 사실 이 커버드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의 경우를 보면 ETF.com 기준으로 커버드콜 ETF가 현재 408개, 순자산 규모가 75억 달러, 약 1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커버드콜을 활용한 ETF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5월 기준으로 커버드콜 ETF가 38개에 이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규모는 약 8조 3천억 원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 시장 전체 규모가 이제 200조 원을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비중 자체가 현재 큰 건 아니지만 이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커버드콜 ETF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커버드콜 전략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네.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은 그 주식대로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요. 동시에 이제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전략을 동시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을 어느 정도 파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오를 때의 주가 상승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고요. 또 적게 옵션을 팔게 되면 일정 부분은 또 상승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사실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상품별로 이 ETF 옵션을 매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가 상승은 이제 옵션의 행사 가격까지만 누릴 수 있고 그 이상의 상승분은 제한이 되는 그런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장에서 기본적으로 이 옵션 프리미엄이 이미 내가 확보해 놓은 분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하락장에서도 방어가 된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커버드콜 전략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방어해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성이 또 가파르게 상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적 커버드콜 인커명 ETF로는 이 JP모건의 JP와 JPQ 그리고 글로벌엑스의 QILD가 있잖아요. 좀 각각의 특징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해외 ETF, 특히 해외 커버드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세 개 상품이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알려져 있는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JP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이 S&P 500 지수입니다. 그래서 S&P 500의 구성 종목을 그대로 일단 주식을 매수를 하고 동시에 S&P 500에 대한 콜 옵션을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연 분배율을 약 7%에서 8%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네.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게 대신에 JP나 JQ 같은 경우는 이 커버드 콜을 전부 다 쓰지 않고 일정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 즉 지수가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 그 지수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QILD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는데요. 옵션도 이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해서 100% 콜옵션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상승은 제한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 분배율을 10% 수준으로 좀 끌어올린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배율을 쭉 보니까 커버드콜 ETF가 다른 월배당 ETF들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분배율이 높다면 조금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지 않을지 우려스럽거든요. 커버드콜 ETF의 장점과 함께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커버드콜 ETF의 상품의 연 분배율이 예를 들어 뭐 30%, 막 40% 이렇게 누가 봐도 너무 높은 수치다라고 하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리스크가 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커버드콜 ETF들은 사실 예전보다 이 구조적으로 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10%, 15% 정도의 이제 연 분배율은 추구하면서 지수까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보다 좀
그 어떤 상품에 좀 진화가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분배율. 사실 배당주에 이제 배당이 한계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배를 옵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방이 방어가 된다라는 점. 프리미엄에서 오는 재원 자체가 하락 방어에 힘을 키워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강세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총 수익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에서는 또 옵션을 구사하는 옵션 매도를 구사하는 이 전략 자체가 좀 효과가 축소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횡보하는 장에서는 꽤 높은 수준으로 수익성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급락하는 장에서는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또 하방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조금 급등하는 네. 좋은 수익을 보이는 지수가 그런 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에 있어서 맞습니다. 조금 예. 단점으로 뽑힐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중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가운데 또 CPI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배당주에 대한 투심이 더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압박이 커지면 채권의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채권의 금리 하락은 곧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사실 이럴 때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으로서 배당주 투자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사실 최근에 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경기 지표상 사실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불확실성만 제거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시장이 빨리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리 인하의 속도가 트럼프의 욕심만큼 엄청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양호한 기업 실적, 그에 따른 좀 그에 기반한 배당률 상승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더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또 제외하고 보더라도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충분히 가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슈드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슈드가 좀 안정적이고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ETF기는 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우량한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다 보니까 배당을 이제 막 시작한 신흥 테크주들은 편입될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근에 구글과 메타 같은 테크주들이 DGRW 포트에 편입이 되고 있다고요. 네. DGRW 포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앞서 슈드의 인기 이유가 배당 매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지금과 같은 최근 몇 년간의 최근 기술주 주도의 상승장에서는 천하의 슈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는 못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당도 잘 주면서 기술주 성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ETF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방금 말씀 주셨던 DGRW가 이제 국내에 상장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국내에도 이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도 같이 편입시키는 배당 ETF들이 이미 좀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말씀 주신 슈드와 DGRW를 좀 비교해 보면 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재무 지표죠. ROE라든지 ROA 같은 보통 우리가 퀄리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표들을 좀 보고 거기에 배당 성장 지표를 함께 녹여서 복합적으로 고배당주 100종목을 이제 엄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섹터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쏠림 방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캡이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개별 섹터에는 25%. 굉장히 거기에 대한 룰이 엄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DGRW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금 규모에 기반해서 성장성과 퀄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ROE라든지 ROA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상위 300개 종목, 그러니까 일단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 IT 이런 대형주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 종목만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브로드컴입니다. 거의 빅테크 ETF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상위에 좀 포진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알고 보면 배당 성장을
꾸준히 잘 시켜왔던 기업들은 맞거든요. 워낙 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그 배당률이 묻혀서 그런 것일 뿐이지 사실은 배당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슈드보다 분산된 100개의 우량 배당주 포트폴리오로서 뭐 변동성 완화에 좀 유리하다라면 뭐 DJRW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배당 성장 잠재력, 그다음에 IT 섹터 노출 이렇게 해서 좀 장기 성장의 기회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GRW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성과 좋은 ETF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배당 ETF의 전략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배당 ETF 전략도 세대별로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네. 2030 세대와 5060 세대는 아무래도 놓여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좀 세대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2030 그리고 40 세대까지는 아무래도 자산을 축적해가는 시기고 50, 60 세대에 들어서서는 축적된 자산을 잘 인출해서 쓰는 시기라고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2030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당률보다는 좀 더 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면 이제 QQQ와 같은 나스닥 지수 ETF라든지 DGRW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과 배당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두 가지 ETF를 좀 섞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성장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도 배당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고요. 3040으로 들어서면은 여전히 장기 주가 상승에 초점은 맞추지만 배당을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를 골라본다면 스파이, S&P 500을 지수 ETF고요. 그다음에 디보, 그다음에 슈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좀 더 중점은 두면서도 필요한 자금 사용 목적을 위한 이제 월 배당금 수치의 두 가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60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배당이 아무래도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피, 그다음에 VIG, 슈드 이런 ETF들의 비중을 확대해서 좀 은퇴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2030 세대부터 5060 세대까지 세대별로 미국 배당 ETF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 ETF가 인기 있는 이유와 함께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투자 전략 이동우 삼성자산운용 ETF 수석 매니저님과 세워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